네, 방금 소개받은 교육개발원의 이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중앙투자심사 개요하고 학교복합시설 심사 사례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아닌데 사연이 있어가지고 제가 발표를 하게 됐고, 원래는 교육부에 그 주무부처가 있어요. 지방교육재정과 사무관님 박형명 사무관님이라고 이제 계시는데 원래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급한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제가 좀 보고를 드리게 됐고요. 저희가 12월 11일, 10날 11일 그 양일간 또 시도교육청 분들하고 지자체 분들 모시고 저희 워크숍을 하는데, 그때는 우리 중앙투자심사가 이제 공동투자심사를 행안부랑 교육부랑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 공동투자심사위원장이 저기 인제대학교 세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 위원장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한 1시간 정도 설명을 해주시기로 하셔서 그때 조금 더 자세한 내용하고 또 질의응답도 그때 좀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오늘은 저는 제가 2014년에서 16년까지 중투 지금 복합시설 전문기관 역할 하듯이 중투 지원 역할 그때도 이제 책임자를 했었어가지고 그때 경험이 있긴 한데, 사실은 지금은 다른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또 나름의 이제 뭐 심사 패턴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때 경험도 있고 해서 제가 대신 조금 좀 보고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중투 심사와 관련된 경과와 관련된 자료는 제가 이제 교육부에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좀 검토해서 자료를 조금 만들었고, 그렇지만 이제 텍스트상에서 이제 읽힐 수 있는 그런 정도만 조금 공유해드릴 수 있고, 그 안쪽에 있는 내용들이 또 혹시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다음 달에 우리 시도교육청하고 지자체랑 같이 하는 워크숍 때 혹시 오시게 되면 그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조금 약간 건조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의응답은 그래서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끝나고 개별 교육청에서 조금 더 부원해서 아픔이라든가 뭐 이런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따 시간이 남으면 조금 같이 시도교육청에서 몇 개의 교육청, 떨어진 교육청도 계시고 이제 조건부로 통과된 교육청도 계신데 제가 조금 빨리 진행을 하고 시간이 되면 같이 또 얘기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좀 드라이하게 하기 위해서 목차를 투자심사 개요하고 심사 사례 이 두 가지로만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 아마 유인물에는 조금 페이지마다 약간 다르게 써 있을 텐데 원래 이제 행안부 투자심사하고 교육부 투자심사가 대상 사업 그것도 좀 다르고 이제 받아야 되는 이게 대상 주체도 다르고 해서 이제 별도로 하고 있었는데, 정확히 몇 년도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번거로움을 그냥 한 번에 심사를 해서 이제 통과시키기 위해서 행안부 투자심사하고 이제 교육부 투자심사 대상이, 행안부는 보통 200억 이상, 교육부는 이제 300억 이상인데 300억 이상의 경우에는 이제 공투로 같이 하고, 그 사이에 있는 거는 아마 이제 행안부 중투만 받는 것도 있고, 이제 교육부 같은 경우는 교육청 자투를 받는 경우, 이게 대상이 조금 달라가지고 일단 기준은
300억 이상의 그 부지비를 포함한 사업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아마 최근엔 또 조금 바뀌어서 그 이제 별도의 재원이 필요 없는 부지에 증축하는 케이스는 부지비를 또 빼는 규정도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중투 경험해 보셨으면 다 아실 것 같고, 여기 내용에 써 있고, 아마 교육부 중투는 1년에 그 4차례 정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4월하고 10월 연 2회에 행안부 중투랑 겹치는 시기는 이제 공투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사 절차는 요건 그 사전 절차 그 이행해야 되는 내용들을 쭉 이행을 하고 투자 심사를 의뢰를 해서 투자 심사 이제 개최하게 돼 있는데, 최근에 이제 지방재정 영향 평가 뭐 이것도 그 사전에 이행해야 되는 조건으로 돼 있어서 요 이제 100억 이상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재정 영향 평가도 이행을 해야 되고, 500억 이상은 일단 우리 그 행안부 쪽 박사님께서 설명드리시겠지만 타당성 조사도 500억 이상이면 별도로 사전에 시행을 해야 되고, 도서관 설립 또 타당성 평가, 사전 평가 뭐 이것도 사전에 이행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아마 요 이행 절차를 안 하고 중투를 신청하면 이제 반려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 이행 안 했는데 놓치면 또 중투 시행한 경우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투자 심사 기준은 뭐 일반적인 거니까 이런 것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자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조사, 뭐 국가 뭐 이게 재정 관련된 거, 자치단체 교육 투자 관련된 연계성, 소요자금 조달 계획 뭐 이런 것들 쓰게 돼 있고, 어쨌든 제일 그 관심 있게 보고 아마 뭐 재검토 의견이든 조건부 의견이든 이렇게 주로 내는 게 여기 뭐 교육 수요자,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지, 그 수요에 대해서 타당한 근거를 냈는지, 뭐 운영 계획은 적정하게 수립이 됐는지, 운영비 조달 계획,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설치에 대한 적정성을 투자 심사에서 보통 판단을 하는데, 요새는 운영에 대한 그 재정 부담이 사실 길게 보면 훨씬 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 계획이 충실한지, 그 수요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다 다른 사례 조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재검토나 조건부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그 위에 두 개의 꼭지, 유사 사업 비교를 통한 사업의 적정성 뭐 이런 얘기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500억 이상의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에서도 아마 그런 거에 초점 맞춰서 수요가 있는지, 운영비 산정이 적정한지, 어느 정도의 뭐 재무적인 또 경제적인 그런 분석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 학교복합시설 심사 사례는 7건 정도 추려봤는데 6건은 조건부든 재검토도 이제 중간에 나왔는데 이제 통과된 사례, 전에 어떻게 나왔는데 뭘 보완해서 어떻게 통과됐고 뭐 그런 사례를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에는 끝끝내 통과 못한 사례도 하나 좀 그 마음은 아프지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0월에 그 2차 공투가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재검토가 나와서 교육부 공모 사업에 통과됐는데, 심사를 통해서 왜 이렇게 재검토가 나오냐고 제가 핀잔을 많이 받고 있어서 제가 왜 이 발표까지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쨌든 제 책임도 일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23년에서 25년까지 공모 선정 사업들, 아까 이제 사업비 규모 저희 사업비 규모랑 딱 맞진 않지만 이상하게 카운트해 보면 요 사업비 이제 대지비를 빼서 그런지 비슷하게 맞더라고요. 100억에서 200억 사이는 공투 대상은 아니죠. 38건으로 가장 많고, 요건 아마 지자체랑 교육청에서 자투를 받고 사업을 하고 계실 것 같고,
200억에서 300억이 21건, 300억에서 400억이 13건, 400억 이상이 8건 해가지고 다 더하면 42건이죠. 그래서 지금 42건이 추진되고 있고, 행안부 쪽만 따지면 행안부 중투 22건, 우리 그 공투가 21건 이렇게 해서 다 합하면 42건 정도 되더라고요. 올해 그 1월에 접수가 공투 7건이 돼서 최초 일에 6건, 제일에 1건 해가지고 4건이 조건부 적정으로 됐고 3건이 재검토됐고, 이제 막한 10월에 공투에서 최초 일에 3건, 제일에 4건이 있는데 2건만 조건부로 적정이 됐고 5건이 재검토가 나서 그냥 바로 적정난 사례는 없고, 어쨌든 재검토 비율이 굉장히 높은, 원래 학교 중투가 좀 통과되기 어려운데 학교보다 훨씬 더 지금 바로 통과되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 같고요. 주요 재검토 및 조건부 사유 이렇게 봤는데, 사전 절차 미이행,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위반형됐다든가, 아까 법적인 사전 절차 몇 가지 소개해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미이행한 사례가 있었고, 도서관 설립 타당성 평가 그것도 이제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마 뭐 접수해도 된다 해놓고 이제 그렇게 반려시키고 뭐 그러셨던 적이 작년에 좀 몇 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규모 및 사업비의 적성성, 유사 사례라든가 이용자 수요 분석, 이런 규모 이런 것들 따져서 적정성을 산출했는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재검토 사유가 많이 나왔고, 공사 중 안전 대책, 그리고 요새는 운영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하라는 이유로 재검토나 또 그 경미할 경우엔 사후 조건부로 해서 적정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 분석에 따라서 운영 계획을 하고, 시설물의 소유권이라든가 운영 주체가 정해지지 않고 이제 또 신청한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운영 프로그램, 뭐 동선 분리, 또 운영 조직이랑 운영 인력 구성, 운영 수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산출 근거도 또 그 제시해라라고 그래서 별도 용역으로 해가지고 다시 그 접수한 사례도 있고 해서 좀 다양하지만,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제일 많은 건 이제 객관적인 수요 분석하고 규모하고 운영 계획, 운영비 뭐 요런 틀에서 주로 좀 나오는 것 같고, 나머지 것들은 약간 곁들여서 이제 심사위원들이 이제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것들도 다 재검토나 조건부 사유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주요 그 검토하는 것 또 재검토 사유로 나오는 맥락들은 그 안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죄송한데 물 좀 주실 수 있어요? 제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태백 꿈탄탄 이음터 건립 사업은 2023년에 선정했고, 여기 구분 소유하고 구분해서 이제 운영하기로 하신 것 같아요. 450억 정도 되고, 크게 아마 교육도서관하고 이제 평생학습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 이제 두 개로 해가지고 이제 사업 계획을 꾸렸는데, 2024년에 뭐 중간에 이제 사전 반려된 것도 있고, 뭐 재검토 난 사례도 있고, 2024년 2차 공투 때는 또 이렇게 반려된 사례도 있고, 2025년에 조건부 적정으로 선정이 돼서 또 어쨌든 뭔가 사연이 좀 많이 있었던 사업인 것 같고요. 2024년에는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미이행으로 사전 반려가 됐고, 중간에 이제 행안부로 뭐 이렇게 좀 잘못 접수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다시 공투로 접수를 해서 중기지방재정 미이행으로 반려된 사례도 있었던 것 같아요. 2025년 1차 공투 때 조건부로 선정
됐고 조건부 부대 의견에 아까 그 주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적정 사업 규모 검토 및 사업비 재산정 저희 이제 복합화 시설이기 때문에 학생하고 이제 지역 주민들 동선 분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그런 내용하고 얘가 이제 기존 시설 일부 활용하는 그 사업인데 그 활용 계획들이 아마 처음에 좀 미진했었던 것 같고 이용자 수요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 보완 요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 공투에 조건부에 대한 이행 계획을 보고하고 적정으로 통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행 전 사업 계획에서 단일동으로 아마 보고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고 총 사업비는 450억. 기존 시설 활용 계획이 아마 구체화되지 않았었던 것 같고 운영 계획이 좀 보완이 필요했다고 판단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행 후 사업 계획 저희가 봤는데 기능별로 좀 4개의 동으로 분리해서 배치하는 안으로 다시 보고를 했고 동선 분리하고 동이 분리되면 아마 동선 분리가 좀 더 원활하겠죠. 그리고 지하 주차장을 지상으로 올리고 사업비를 그대로 두면서 연면적은 한 600 정도가 감해가지고 됐고 기존 시설 활용 계획도 별도로 보고하고 운영 계획도 보완해서 보고를 해서 적정으로 판단을 받았고요. 여기 왼쪽이 기존에 배치된 도고 오른쪽이 그 위에 이제 세 동을 신설하고 아래쪽에 아래 잘 안 되네요. 아래쪽에 기존 건물 활용이라고 해서 요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가지고 이제 보고해서 적정으로 통과가 이번에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기 모가분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이고요. 2024년에 선정이 됐고 총 사업비는 400억 정도, 연면적은 요 앞 사업이랑 비슷하네요. 폐교 부지를 활용한 학교복합시설 사업이고 여기 그 지역의 그 생존 수영하고 지역 주민들 그 안전 수영과 관련된 안전 이런 것들이 좀 교육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고 올 초에 재검토 받고 금번 10월 공투 때 조건부로 적정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초 1차 공투 때 이제 재검토를 받았는데 수영장, 늘봄 시설, 공유학교 이렇게 크게 3가지인데 공통적인 내용은 객관적인 수요 분석을 통해서 운영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라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었고요. 이번에 이제 조건부로 이제 통과됐고 부대 의견은 뭐 소유권 운영 주체 이렇게 구체화하고 운영 인력이랑 운영비 재산정하고 늘봄학교 운영 계획 보고한 다음에 추진을 하라는 조건부로 통과돼서 이 해당 사항은 다시 보고서를 꾸려서 보고 내년 초에 이제 보고를 하게 되겠고요. 이행전 사업 계획에 로봇 드론 창업센터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 삭제하고 스포츠센터 설치하는 걸로 하고 총 사업비도 400억 432억이었는데 399억으로 연면적을 좀 줄이면서 하고 그 이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기존 계획을 수정하고 시설을 좀 재조정해서 수요 기반으로 좀 다시 검토하라고 해서 이렇게 넣고 빼고를 좀 조정을 해서 다시 신청을 했고요. 그 시설별로 구체적으로 그 좀 간단히 수요 분석이 돼 있었었는데 한두 줄씩 표로 정리해서 다시 수요 산출을 해가지고 보고를 했고 운영 계획도 접근성 문제라든가 이게 아마 전세 셔틀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또 대안을 제시를 하고 수요가 적정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제 그 분석을 거점형으로 그 생존 수영도 그렇고 늘봄학교도 좀 그 지역의 거점형으로 운영하겠다고 운영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제출을 한 것 같아요. 수요 분석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두 줄씩 돼 있었던 거를 그 주요 그 프로그램 주요 시설별로 해서 수요 산출을 학교별로 한 케이스도 있고 디지털 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중형 모형을 활용해서 타시설 운영 사례를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운영 수요
운영 비율 이런 거 추출해서 우리 그 사업에 적용해서 우리 그 수요는 어느 정도 될 거다 이런 것들을 중용 모형을 이용해서 좀 제안을 해서 조건부로 통과된 사례가 되겠고요. 충주 삼원초등학교 또 그 사연이 많은 복합 시설인데 여기는 지자체랑 그 초기에 이제 교육청하고 반반 정도 이제 투자하는 계획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고 기존에 이제 학교에 있던 그 5개 수영장을 실내 수영장으로 이제 그 개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개축을 하고 노인복지 시설을 같이 넣는 그런 사업이고요. 노인복지 시설은 지자체, 수영장은 그 교육청 이렇게 해서 소유권이랑 운영 누가 할지 뭐 그 사업비가 증액됐을 때 그 네가 낼래 내가 낼래 뭐 이런 게 구체적으로 초기 협약 안에 잘 안 써 있어가지고 한 1, 2년 담당자도 중간에 바뀌고 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셨었는데요. 여기 우리 그 중투 이력에는 그냥 2025년 1차 공투 해가지고 조건부로 해서 아마 이번 10월에 아마 보고하고 이제 통과됐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중투 이력은 그냥 한 번에 된 것처럼 돼 있는데 그간에 고생은 아마 엄청 많이 하셔가지고 아마 많이 담당자분이 늙으셨을 것 같은 사업입니다. 조건부로 나왔기 때문에 그 조건부 부대 의견이 대부분 있는데 운영 수입, 산출 근거 및 유사 사례 비교를 통한 운영 수지 개선 방안, 운영 기관별 재원 분담 방안 중요하죠 사실. 아마 그때는 정리가 덜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영장 철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이에 이용할 건지, 그리고 학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운영 프로그램을 계획 보고한 다음에 추진하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다 보고가 돼서 이번에 적정으로 통과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사 공공시설 그 운영 수지 개선 방안 뭐 여기 에너지도 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시설 대관 운영료 징수 계획도 정리하고 해서 이제 보고를 하고 운영 기간별로 재원 부담을 어떻게 할지, 사업비가 늘었을 때 어떻게 할지, 운영비는 또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협약을 하셔가지고 보고를 했고, 아마 수영장 운영비가 보통은 한 20억 내외로 좀 많이 들거든요. 그 사용료를 빼더라도 한 15억 내외로 이제 드는데 아마 교육청에서 매년 5억씩 20년 동안 지자체로 지원하는 조건으로 운영 협약을 맺고 지자체에서 그 대신 유지 보수라든가 전체적인 운영 이런 것들은 다 부담하는 걸로 협약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그 지자체 그 운영비 지원 방안을 이제 법이 통과돼서 마련하고 있는데 이 사례도 좀 참고해서 저희가 교육부 차원의 운영비 지원 방안을 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연말에 정리해서 내년 1월에 우리 공모계획 발표할 때 같이 보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복합시설 완공된까지는 기존 그냥 실내 수영장을 이용하겠다. 요 두고 옆에다가 따로 짓는 방법으로, 그리고 생존수영이랑 늘봄변센터 관련된 학생 관련된 프로그램 이렇게 구체화를 했고 운영 수지 개선 방안 노력, 이게 아마 기성복지관이라고 이제 복지하고 이제 수영장 같이 하고 있는 그 사례가 있는데 그거 참조해서 조금 정리를 하신 것 같고 뭐 지열 시스템 도입 뭐 이런 거를 아마 신재생에너지 이용해서 운영 수지 좀 적자 폭을 줄이는 뭐 그런 것들 했겠죠. 그리고 수영장 유료화 프로그램을 전에 한 것보다 좀 확대해서 수지를 좀 개선하겠다. 이런 것들을 했고,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실외 수영장을 그대로 존치하고 이용하면서 아래쪽에 별도로 증축하는 방안으로 해서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사초등학교는 방금 전에 그 팀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 총 사업비가 한 400억 되고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공용 주차장을 포함하고 있어서 좀 많고, 우리 복합시설 학생들이랑 쓰는 주요 시설은
수영장하고 멀티미디어실, 요리실인데 주는 이제 수영장. 우리 애들 그 계룡시에 수영장이 그 군 막사에 있는 수영장 하나밖에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이 다 그 관외로 가가지고 이제 수영을 해야 되는 사정이라 여기는 수요 분석을 계룡시 전체가 지역 주민이랑 학생이 쓰는 걸로 수요 분석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고 2025년에 올 초에 재검토 받고 10월에 이제 조건부로 적정을 받아서 사업을 이제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올 초에 재검토 받았을 때 사유가 객관적 수요 분석을 통한 아까 계속 얘기했던 그 사유로 사유하고 주차장 운영 계획도 좀 뭔가 미진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재검토를 받았고 근본 공투에 통과가 됐는데 이제 조건부로 통과받아서 조건부 내용이 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산출 근거를 보고하고 효율적인 운영비, 인력 시설 운영 방안을 보고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을 해라라고 돼 있고 내년 1차 공투 때 아마 보고하고 조건부로 하면 거의 또 이제 토달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재검토 내용이 객관적 수요 분석하고 주차장 운영 계획 두 가지가 나왔어 가지고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하신 것 같아요. 96명 정도 했다가 533명 정도로 표본수를 대폭 늘리고 거기에서 나온 프로그램을 좀 반영해서 운영 계획을 별도로 설정하고 공영주차장 규모 산정과 관련된 다시도 사례 이런 것들 좀 더 검토하고 아마 여기가 공영주차장은 돈을 안 받았던 것 같은데 돈 안 받으면 주차 수요가 대폭 늘어나잖아요. 막 캠핑카도 와 있고 뭐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조례를 개정해서 이용료를 징수를 하겠다. 저 개인적으로도 뭐 돈을 내는 건 싫지만 우리 그 다 같이 이용하는 시설을 이제 좀 나눠서 그 잘 이용하려면 그 수익자 부담이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받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느 공공시설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첨부하고 주차장 수요와 관련된 것 또 운영수지도 이용료 받으면 당연히 운영수지도 개선이 되겠죠. 그거 제출해서 조건부 적정을 받은 사례가 되겠고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경기도 연천의 에듀 헬스케어 센터스 건립 사업은 2023년에 선정된 사업이고 여기가 층별로 구분해서 그 소유를 하기로 한 것 같아요. 지자체 연천군에서 공공위탁 운영하긴 하는데 어쨌든 뭐 지상권을 뭐 하자는 경우도 있고 소유권을 완전히 나눠서 그 한쪽으로 가서 이제 나눠서 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처럼 층별로 하거나 시설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구분 소유 혹시 이슈가 있으시면 이쪽에 연락해서 좀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아마 국유지가 저희 그 학교에 국유지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국유지가 이제 걸쳐서 지나가는 케이스라 그 이슈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요 시설이 수영장하고 볼링장, 늘봄학교, 공유학교, 청소년공간 이런 것들이 있고 2024년 1차 공투 때 반려가 됐고 근본 공투 때 조건부 적정이 됐습니다. 공투 심사 반려가 공투 심사 자료가 교육청 자체 투자 심사 자료하고 상이하다고 해서 반려됐다는데 자투 심사 자료를 같이 안 올리는데 어떻게 협의하다가 조금 뭐 오류를 발견했는지 다시 올려서 조건부로 통과가 된 것 같고요. 2024년 2차 공투 때 올해 공투는 아니고 작년 공투 때 통과가 됐고 사업 부진에 국유지 어떻게 할지 하고 아마 도시계획 시설 결정 지금은 저희 다 학교용지로 바꾸라고 요청드리고 있는데 그때는 그 이제 학교용지 여부랑 상관없이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적정한 용도의 그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라. 그리고 또 시설별 조직 인력 규모 이런 것들 적정성 검토를 보고 한 후에 추진을 해라. 이렇게 해서 올 초에 있었던 공투에 이제 조직 인력 구성 재보고를 하고 근본 공투 때 적정으로 통과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사업 규모, 이렇게 총사업비는 유사하고 연면적을 좀 줄여서 현실성 있게 한 것 같고요. 유사 사례 좀 더 검토해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아마 그 시설을 좀 활용하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한 것 같고,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군계획 시설 결정 고시해서 보고를 했고, 운영계획은 별도로 용역을 통해서 운영 그 조직과 관련된 운영계획 별도로 용역을 통해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인천의 루원중학교는 여기 신설 학교였던 것 같고, 연면적이 5,500제곱미터, 도서관하고 이제 어학당, 다함께 돌봄센터 이런 시설들이 있었고요. 작년에 재검토 받아서 올 초에 조건부 적정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재검토 사유는 비슷하죠.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것들 쭉 다시 언급을 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영 계획도 구체적으로 몇 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디서 이용하고 뭐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가지고 보고를 다시 해서 통과된 것 같고요. 속초 복합 강원도에서 오셨죠? 속초 마지막 사례인데, 복합 교육체육센터는 2024년에 선정돼서 속초 중학교 이전 후에 이전 부지에 이제 복합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인데 500억 정도로 좀 큰 규모네요. 지자체에서 280억, 지방교육 재정이 210억 정도 들었고, 수영장, 다목적 체육센터, 헬스장, 지하주차장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올 초에도 재검토가 됐고 10월에도 재검토가 됐고, 사유는 비슷하죠. 수영장 재검토 또 나왔는데, 수영장 사업 규모 및 총사 요 전에 이제 객관적 수요 분석을 통한 운영계획 수립하고 기존 학교 도시계획 그 시설 결정 다시 해라 뭐 이런 의견이었었던 것 같고, 이번에는 수영장 사업 규모 및 총사업비 적정성 재검토 이렇게 나와서 그 초기에 나왔었던 재검토 의견 이렇게 쭉 설문조사도 다시 실시하고 세부 운영계획 다시 수립하고 도시계획 변경 완료했는데 또 재검토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영장에 초점 맞춰서 아마 운영계획도 다시 짜고 해서 올리면 큰 저거 없이 통과될 것 같은데, 속사정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하고 뭐 이렇게 해서 또 보고를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달에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따질 건 따지고 여쭤볼 건 여쭤보고 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중투 통과 방안 이런 걸 같이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오셨는데 제가 미처 얘기 못한 그 것 중에 좀 참고할 만한 거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교육청이 있으신가요? 지자체나? 제가 너무 설명을 잘해서 부원 설명이 필요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것으로 제 부족하지만 중투 관련된 말씀을 마치고 이어서 강의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